지금 판단했었어야죠. 대법원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 정당 당사자 후보를 낸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그 사건 그 파기환송에 대해서 즉시 후보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바로 내놓습니다.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네, 즉시 후보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은 내일부터 대법원 덕분에 국민의힘 선거운동은 굉장히 감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사법 리스크 불안한 후보, 이재명은 유죄야, 후보 그만둬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요것만 계속 들고 달릴 겁니다. 네, 이제. 뭐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법 쪽에서 공보관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읽어드릴게요. 예.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 고법으로 송부하면은 네.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이제 나머지에서 추첨을 그렇겠죠. 네. 이제 하는데, 이제 재판 진행 관련해서 언제 이게 뭐 선고가 날지 뭐 등등등은 뭐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기밀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추첨으로 하기는 해요. 지금 원래 2심 재판부 빼놓고. 그런데 이게 언제 날지를 모른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6월 3일이 대선인데 6월 1일 날, 뭐 6월 1일은 휴일이구나. 이제 뭐 이를테면 5월 뭐 네. 말일 날 이쯤에 갑자기 고법이 유죄. 어쨌든 유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죄인데 이를테면 이거를 또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거고, 이하면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선 며칠 전에 서울 고법이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 불확실성과,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지금 자기네들이 모든 거에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 가겠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생사 네. 여탈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이제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로 물론 삼권 분립이 있고 저는 존중합니다. 뭐 이제 법원과 뭐 이제 국회와 다 존중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가장 어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지금 사법부가 다 모든 거를 결정을 하고 네. 우리가 최고의 권력이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참 굉장히 좀 놀랍네요. 저 궁금한 거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후보 등록까지 했고 대선 전인데 파기환송 돼서 그래서 다시 100만 원 이상 피상고권 박탈되는 형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대법원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재산고 또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 그렇게 그런데 되면, 예. 그 다시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그 고법에서 그 판단이 나오면 피선거권 바로 박탈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대법까지 또 가야 대법까지 돼요. 또 가야 돼, 지금. 대법 결정이 나야 네.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다시 고법에서 또 대법으로 가서 이게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네. 높지는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문제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이 어느 정도 이 중요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저는 그 지기현 판사 때도 제가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무슨 판사들은 뉴스도 안 봅니까? 아니 무슨 혼자 어디 뭐 화성에 살아요? 아니 윤석열이가 그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가능성, 그걸 통해서 만약에 석방이 이루어지면은 경천동지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본인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구속을 한다든지 뭔가 그 방식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대선 치르는 거 모릅니까? 마치 대선이 없는 것처럼 지금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 유죄라면서요. 그럼 파기자판으로 그럼 차라리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가지고 대선 다 치렀습니다. 한 6월 말쯤에 고법에서 결정 내리고 한 7월 중순쯤에 대법원이 판단을 또 내리면 또 대선 무효 논란을 또 만들 거예요, 대법원이. 그러면 이게 새 정부를 출범시키고 나서도 이게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네. 혼란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의견 대립이 있었겠죠. 그 안에도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다 있잖아요. 그렇지. 네. 이런 중차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명예를 걸고 숙고하고, 그때 헌법재판소가 이거 늦게 나온다고 얼마나 맞아요. 국민들이 비판했습니까? 맞아. 예. 그 정도로 숙고해서 누구도 이의제기 못하게 만들어서 전원일치로 판단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은 졸속으로 이틀 만에 자기들이 그냥 2번 심리해놓고 바로 그냥 판결문 쓰니까 이렇게 논리 모순적인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아니 2심에 대해서 답을 하고 본인들이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데 1심 판결문을 가지고 본인들이 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원심이 지적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지금 대법까지 나올 가능성이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어렵다고 보입니다만은, 하지만 네. 그게 근데 엄청난 혼란이에요. 그런데 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대법 판단 나온 것도 사실상 전례 없는 빠른 시일 안에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고법에서 대법에 가면은 그 서류 송달 절차가 서로 맞아요. 있어요. 이 그것도 사건에 길어. 그러면 네. 또 가는 네. 그래서 기록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기록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뭐 검토하고, 그게 한 달이 걸려요. 그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지금 그래서 이례적으로 빠른 게 지금 3월 26일 날 지금 고법 2심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5월 1일 날 낸 거잖아요. 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거를 게시를 시작한 게 4월 22일이니까 네. 3월 26일에서 4월 22일이니까 요게 거의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려면은 고법이 내일 모레 결정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고법에서 배당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는 심리도 한 번 더 열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심리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달 안에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오는데 불가능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더 비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게. 근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럼 대선 전에 고법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럼 고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 이제 유죄는 그렇지. 무조건 맞으니까 네.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지 아니, 100만 원 80일지. 이하가 네. 100만 원 이하 이제 80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법으로 가는 이게 조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아니 그리고 이제 모든 판단의 취지 이제 판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재차 3차 강조하는 게 우리가 판단한 그 표현에 관련된 부분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돌려드리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오늘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아니, 왜냐면 한번 보시죠 대선 결과를 일반 아니, 선거인의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굳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까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강력하게 심어주는 이유가 뭔지 일반 유권자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반 네. 유권자의 시각이라고 써놓고 사실 그 유권자는 한덕수 아닙니까? 한덕수의 시각에서 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시각에서. 국민의힘의 네. 시각에서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요 그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 절대 파기자판은 못 내릴 것이다. 대법원이 쫄보들이라. 네.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 있으면 파기자판 하라고요. 내일부터 대법원 앞에 다 사람들 가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고기각 아니면 결국 파기환송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장 비열한 선택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전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진짜 국민들이 모든 선택권을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유죄의 심증만 줘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지금 대신해주는 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법부의 역사상 이런 선거 개입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너무나도 비겁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파기자판 드냐면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판결문이나 기자들에게 뿌린 보도자료 이런 중차에 대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리의 과정이 너무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온갖 억측이 난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헌재에서 전원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안이나 대법원에서 대법관 모두가 모여서 하는 전원합의체 선고의 경우에는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걸 판결하면 모두 다 공개해라 국민한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사실 우리가 합의기를 2번 열었다고 하는데 조희대가 주도해서 그냥 땅땅땅 때렸는지 아니면 일부가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냈는데 묵살하고 합의기를 더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판결 쓸 거면 알 권리라도 충족시켜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뭐 헌재에 대해서 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쳤지만은 도대체 지연되는 것이 왜 지연되는 건지 이게 시민들,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이제 뭐 1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게 불친절함을 넘어서 뭐라고 이 법조 엘리트들이 우리가 이 나라는 다스리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려서 뭐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최소한의 제공해줘야 될 정보는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라진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를 좀 뭐 뒤늦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네.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파기환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고기각이면은 그대로 정리되는데 그것도 사실 선거 개입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대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려주니까. 근데 파기환송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이 판결문 내용 이제 국민들이 다 스터디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1심, 2심, 3심 이제 아마 다 뽑아볼 겁니다. 비교해 보는 거지. 국민들이 다 읽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잘못된 거 느끼실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파기환송을 통해 가지고요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는 걸 사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재명 후보 전 지지율이 2% 3%도 올라갈 더 것 올라간다?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법부 개혁 얘기가 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새 정부에서 사법부 개혁 나오면요 법원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지금은 대법원이 3심을 하잖아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 헌재로 갈 수 있게. 아, 불복 수단을 둔다. 불복 수단을 네. 주는 이거 열어주면 대법원은 이제 완전히 위상에서 대법원 헌재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 앞으로 새 정부 나오면은 저부터도 조희대 대법원에 이거 신뢰 못하기 때문에 네. 저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전 재판도 넣어야 된다. 이거부터 저는 아마 국민들이 시민운동 벌일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 여기 견제 지금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뭔가 대선판 흔들어보고 자기들이 판을 좀 짜보려고 했는데 그 의도까지 들켰다. 네. 전 앞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 밑으로 대법원은 들어갈 일만 남았고요. 아마 검찰도 공수처 밑으로 들어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런 그 판결을 할 때 사실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그 선고를 TV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적이 드물잖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사건도 한번 있었고 또 이제 동일 피고인인데 이재명 그 관련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문제 그 예전에 경기지사 시설의 문제인 거죠. 그거 이제 파기환송할 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깡으로 TV 생중계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TV 생중계를 하니 이게 이제 상고기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네. 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제 논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놀라워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우리는 범죄자는 용납할 수 없어. 뭐 그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범죄자는 용납할 수 없고 아무리 당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엄정하게 처리하는 이런 추상 같은 이런 기관이야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나온 자료로 나온 이 법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서 모두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넣어보고 이렇게 해도 이건 정치 개입이다. 아무리 뭘 이거를 네. 뜯어봐도. 아니, 대법에서 이거를 어쨌든 판결을 내릴 때 국회 증감법도 그럼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법률 판단. 아니 그리고 아니 지금 제가 너 왜 웃었냐면 네.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잠깐 어플 켜봤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반 이재명 전선으로 모든 저의 패친들이 네. 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마치 짠 듯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이 완전히 이거 지금 반 이재명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좀 해주고 있어서 이런 선거운동 기관을 대법원으로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 스스로 무덤 팠다고 봅니다. 시청자 정말. 윤님이 어대명하면서 긴장감 없었는데 힘들지만 더 결집해서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시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그 저희가 판결 해설을 하는 과중에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은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오늘 그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경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고 그 마음에는 거의 대부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그래도 대선입니다. 내일 이제 32일 남는 것이고 모레 되면 31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결국 이 변수가 그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김민표 의원님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너무 이제 급작스러운 일이고 한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실질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쭉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네. 어떤 국민들의 인식 측면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란 사람을 지금 가장 많이 국민들이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네. 어쨌든 지금 이런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종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여는데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다라는 판단들 뭐 열성 지지자들은 당연히 원래 그랬겠지만은 중도에서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그런 생각은 들리지. 물론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겠어요. 일부. 네. 일부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다시 대법까지 다시 고법 갔다가 대법까지 가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후보 지위가 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저는 네. 근데 저는 고등법원 판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그래. 뭐가 비교가 안 되는데 고등법원이 전부 무죄를 내줬기 때문에 다 비교해 볼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게요 중도에서는 일부 지금도 제가 페이스북 켜보니까 다 반이재명 악마화 지금 또 들어오거든요. 네. 거기에 영향받는 중도가 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중도의 숫자를 만약에 1000이라고 보면요 결집돼서 오는 표가요 한 10,000에서 10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결국엔 더하기 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산술로 이제 대변 차변 해보면 결국에는 훨씬 이거는 전 대법원이 역풍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대법원이 저는 너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걸로 아니,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대법원의 실망인 부분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 결국은 만약에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5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 최고 재판소라고 한다면 그 재판 중지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이 판단을 하면서 가타부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안 해야 될 정치 행위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야 될 판단은 안 안 하고 하고. 거꾸로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거꾸로 대법원이라 불러야 될 것 같아.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거 판단을 안 하는 거는 본인들이 계속 어떤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그 것 얘기로밖에 같아요. 안 보여요. 그걸로밖에 네. 안 보여요. 이제 새로 정권 뽑혔어. 야 우리가 판단해. 이거는 다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제 판단하에는 뭐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원은 또 이게 상권 분립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법원이 재판 계속 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 헌법 84조의 취지는 어쨌든 내란 외환 정도로 국가를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은 통치에 전념하라. 그렇죠. 이거 재판 예. 끌려다니지 말고 통치에 전념하라는 거니까 재판도 중단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판은 계속 되면은 특히 형사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고 뭐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거기서 가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통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네. 게 혼란스러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사상 불소추를 한 거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도 뭐 그렇게 판단하겠다라면 존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뭔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거를 판단까지 안 하고 이거 지지 그러니까. 끌겠다. 예. 그 코코님이 TV 생중계는 전 국민을 상대로 국힘 선거운동 한 거죠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번 그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입장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12,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95%가 동의할 수 없다. 5%만 동의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한덕수의 출마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거겠죠? 원래 그죠? 내일로 네. 예정돼 있었잖아요. 아니 원래. 저 이거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진짜 할 말 있는 게 내란 때 본인이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요? 아예 안 했어. 진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말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늘 그 조희대라는 법관의 입에서 나온 이 부정의한 말들 정말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냉정하게. 한덕수 오늘 이제 출마에 또 꽃가마 태워준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의심할 이런 수밖에 식으로 없죠. 한덕수 대행의 헌법 파괴 행위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찔끔 감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3년 전 4년 전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이 큰 혼란을 초래하는 대법원이 사법부에 수장할 자격 있습니까? 저는 정말 거울 보고 본인을 좀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연세가 70세가 멀지 않아 가지고 임기도 못 채워요. 네. 2027년에 그러니까 6년을 못 채워요. 그렇죠. 대법원장의 임기도 이제 몇 년 안 남으신 분인데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든다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나 그 내란댕 윤석열의 성렬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나 정신 못 차리고 대선 나온다는 한덕수나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판단에 대해서는 저렇게 엉터리 재판을 국민 앞에서 생중계하면서 줄줄줄 읽는 그 대법원장이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법 카르텔 아닙니까? 고시 카르텔. 네. 저는 너무 심각한 문제 인식을 느끼고요. 정말 국민들이 이거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